안녕하세요. 영재원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필요한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책들이 우리가 있으면 좋을까? 이 책에 대한 부분은 왜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구성해 봤냐면 영재교육원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학부설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좀 사뭇 달라요. 왜 그러냐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있어서 우리가 중점 사항이 되는 건 자기소개서와 도서와 그리고 심층 면접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공 분야에 관련되어진 좀 깊이 있는 내용, 선행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주를 이루죠. 근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실제 학생이 배우고 있는 학년의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는 내용에 대한 문제 출제를 갖다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 영재교육원 쉽다 하지만 그 쉬운 영재교육원도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떨어지는 인력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학원을 안 가고 집에서 열심히 준비를 또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지역 교육청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서울 중에서도 서초, 강남, 그 다음에 우리가 강동, 송파,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영재교육원, 자, 다 상관없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이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시험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준 자체가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학년에서 또 지역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년에 대한 선별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총 16개 교육청이 있는데요. 이 지역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거기 동부, 남부, 서부 이렇게 또 나뉘어지니까 영재교육청은 훨씬 더 우리가 많아지게끔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 영재 관련 지역 교육청에서 주관을 할 때 문제들이 우리가 여기서 거의 출제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준비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전년, 전전년 우리가 기출문제들을 갖다 풀어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더라도 전혀 당황스럽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우리가 3학년부터 우리 교재 선정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교재에 대한 부분의 겉표지를 우리가 보시면서 이런 교재가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교재에 대한 PPL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권했던 그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 가지는 거지 이 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책에 대한 선정을 갖다 할 때는 기존에 3학년이면 3, 4학년이 같이 보는 책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한 학년 위거든요. 그러면 3학년, 4학년에 우리가 선별적인 교재들을 같이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단편적으로 3학년 것만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이왕이면 3, 4학년. 그럼 5학년이면 그렇죠. 5, 6학년. 4학년이면 4, 5학년.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 교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들의 그 문제 출제가 수학이 9, 그다음에 과학이 융합 형태로 해서 1, 즉 20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면 수학은 18문제, 융합 과학에 관계되어진 문제는 많아야 2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융합교육과정에 관련되어진 문제를 갖다가 풀 때는 1031 교재나 아니면 메스티안에 나오는 팩토 교재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최고이냐? 문제 적중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문제를 갖다가 접할 때 어렵지 않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손 놓지 않게 우리가 해주는 교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CMS의 1031 교재와 메스티안의 팩토, 이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1031 교재는요, 초급 C를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이 푸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교재가 이제 쉬운 레벨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급 C 레벨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풀면 초등학교 3학년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더라.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과학 융합에 관계되어진 문제를 갖다 준비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안쌤 창의 사고력, 수학 또는 과학에 관계되어진 문제들을 푸는 게 답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안쌤 창의 사고력 과학 문제가 이제는 우리가 과학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학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실전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최신 교육청 영재교육원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를 잘 또 내놓았습니다. 일단은 영재성 검사에서 우리가 그 3, 4학년 교재는 CMS 1032 교재에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1032 교재 말고 좀 더 문제를 풀어보기 원하신다면 이 문제에도 3, 4학년 레벨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3학년은 과학 문제집을 추천을 하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추천을 할 텐데요. 여기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썼던 봉투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메스티안에서 내놓은 파이널 50제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쪽이 조금 문제 난이도가 좀 쉽고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정도의 모의고사지를 갖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응원들을 많이 해주셔서 2판까지 다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막 놀랍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수학을 준비할 때 당연히 팩토하고 1031 교재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창의사고력 교재에 우리가 안쌤 교재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1004학년의 레벨에서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4학년 준비해서 왜 갑자기 3, 4학년 레벨이냐. 근데 여기 있는 기본 문제가 안쌤 교재는 일단은 3, 4학년 레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학년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내가 선별했다 이렇게 놓는 것보다 수준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팩토 문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팩토는 3, 4학년 레벨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5, 6학년 레벨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3, 4학년 레벨과 5, 6학년 레벨을 동시에 풀어보셔도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경향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참고 삼아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영재성 검사 3, 4학년과 5, 6학년 1031 교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과학교재에 그 1031 교재 말고도 안쌤의 창의사고력 100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불허전이죠. 왜냐면 이게 진짜 말을 하면 입이 피곤한 교재입니다. 왜? 너무나도 유명한 교재이고 그동안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학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책임지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필독해야 될 교재였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준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교과 레벨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3, 4학년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31 과학교재는 이거는 교재가 아예 안쌤하고 쌍벽을 이룬 과학교재입니다. 그래서 4학년 레벨의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만약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안쌤 교재와 1031 교재 중에 두 권 중에 한 권만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4학년 우리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때도 제가 직접 집필한 교육청 영재교육원 봉투모의고사 문제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재범 선생님이 여기서 안쌤의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3, 4학년 용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기 역시나 문제의 난이도는 이 봉투 모의고사보다는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조금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1 교재는요. 여기서 안쌤의 교재와 그 다음에 팩토 교재 두 권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여기서 1031 교재를 갖다가 먼저 앞에다가 배열하지 않은 이유는 중등부터는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일단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 5학년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교재들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토 교재와
네, 안재범 선생님이 우리가 만든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 5, 6학년 내용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학은 이렇게 준비하지만 과학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과학은 당연히 5, 6학년 네, 안재범 선생님의 창의사고력 교재인 거죠. 이 교재는요, 6학년들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정도의 과학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등과학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교재이고요. 그리고 중등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지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학 영재 교육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네, 편리한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대신 문제가 100문제나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직접 다 풀어보고 하는 부분들은 계획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시간 내에 다 풀기가 힘드니까 네, 꼭 계획을 잡고 네, 동영상이나 이런 강의들을 갖다 참고해서 네, 문제를 갖다가 자기 걸로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 영재성 검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기출예상 문제집들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넥젠북스에서 나온 이 기출예상 문제집을 참고 삼아서 구입해 문제를 풀어보셔도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의 모의고사는 일단은 중학교 1학년 중등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엔 대학부설 중등영재교육원 봉투 모의고사를 추천을 합니다. 일단 수준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풀어서 자신의 실력과 위치를 점검하기에는 딱 좋은 네, 교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꾸러미 120 교재 120제인데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등까지 전체 다 사용하는 교재이거든요. 근데 이 무한상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이 교재가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중등 영재원 관련해서 나오는 모의고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모의고사 교재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몇 가지 없어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좋다 나쁘다를 갖다 떠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를 갖다가 푸는 데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풀어보고 나서 내가 이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왜 틀렸는지 해설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책도 많이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준비하는 교재를 이용해서 집에서 준비한다면 하실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교재를 선정한 후에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풀어보면서 익힐 거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풀고 배운 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내 걸로 만드는 목표를 잡아서요. 어떻게 한다? 교재를 충분히 네, 활용해야 합니다. 그냥 답을 갖다가 내가 보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내가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문제를 풀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고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만약에 영재교육원 문제를 갖다가 보는데 이해가 진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시간을 질질 끌지 마시고요. 문제를 거기에 있는 그 해설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살짝 들춰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방법을 알려드리냐면 문제를 갖다가 풀으냐고 끙끙거리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적어도 뭐 한 문제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해설에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캐치하셔서 다시 자기가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면 좀 시간 절약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교재 선정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넌지시 던져봤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모님들이 필요하신 정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좀 준비했는데 올해는 좀 처음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또 찍다 보니까 사뭇 이게 준비하는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쁘게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보신 부모님들이 보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충분한 자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 또 영상에서 준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